뉴저지 수돗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워싱턴 DC 의사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혼다 의원을 비롯한 여러 현직 의원들이 참가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9개 도시 공원이 재단장에 들어갑니다. 어린이 진통제로 사용되는 코데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수돗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환경운동그룹인 EWG가 미 전역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와 패세이 카운티에 제공되는 수돗물 샘플에서 발암물질 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담당자는 수돗물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인 유가크롬 농도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환경운동그룹은 뉴저지주 규제당국이 수돗물 속 금속에 관한 엄격한 건강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검사 시 뉴저지주 수돗물 내에서 발견된 유가크로늄은 그 결정체를 흡입 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된 보도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수천의 샘플을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검사서 뉴저지주는 버겐 카운티와 패세이 카운티의 25곳의 수돗물 공급지로부터 얻은 샘플에서 유가크로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워싱턴 DC 의사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혼다 의원을 비롯한 여러 현직 의원들이 참가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이 의사당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현직 의원 15명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HR 121이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올해는 미 대선으로 인해 약 2달 정도 미뤄져 어제인 9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클 혼다 하원 의원도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이슈이자 전 인류의 인권 문제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Today we have sexual slavery and violence against women all around this world right now.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we have other places in Africa where a group called Boko Haram, who had captured 300 girls and used them and put them into sexual slavery and selling them as wives at a very young age. Unacceptable. So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or natural disaster, we know that there will be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is has to stop it. 혼다 의원은 이어 1999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일본의 정부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중국계 의원인 주디추 의원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고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만들어내자고 말했습니다. So I joined Congressmember Honda in publicly calling on Prime Minister Abe to do the right thing and to acknowledge Japan's role in forcing women into sex slavery during World War II.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감한 증언이 없었다면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ayor of Osaka, Japan,
spoke up and said these hurtful words. He said, the comfort women were necessary. They played a necessary role. Our goal is to make certain that there's proper respect given for those who have suffered so much. 또 대표적 친한파로 꼽히는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초에 방한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수요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한일 간 위안부 협상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참석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TV 윤날입니다. 일본의 사과와 인정 그리고 교육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모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한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있었던 위안부 결의안 9주년 행사에서 현직 의원들은 이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의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데니스 할피는 한국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모두의 의지는 그대로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년이면 어떻습니까? 9년이면 무엇을 변했습니까? What has changed in 9 years? Well, you're all still here with your great courage, your diligence. 이 할머님 is still with us, and we're still trying to get a final resolution. 한편 뉴저지주의 선거구를 두고 있는 빌 파스클렐 연방 하원 의원은 2011년과 2013년 팰리세이즈 파크와 해켄스에게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것을 거론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인 공동체에 격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As a member of the Congressional Human Rights Caucus, I will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can inherit a world where these types of atrocities are a thing of the past. 이어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한인들에게 힘을 내 더 싸울 것을 격려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So your fight is not over. In some respects, it has just begun. You need to understand that to preserve the history, you are going to have to continue to fight for it. You're going to have to continue to ask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eason we asked for in House H-Res 121 for an unequivocal apology. 마이클 혼다 의원은 독일도 과거 잘못을 사과했고 일본 왕실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기린비 등은 일본의 과거 만행을 알리는 물리적 증거로 미국 내 모든 한인이 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BTV 윤날입니다. 뉴욕시의 9개 도시 공원이 재단장에 들어갑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9개의 도시공원과 공원 놀이터가 재단장됩니다. 새 단장을 앞둔 도시공원엔 워싱턴 H의 어더번 공원 놀이터와 할렘의 아브라함 링컨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브롱스의 4개의 공원과 브루클린 내 2개의 공원, 퀸즈 내 1개의 공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공원재단장 공사는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공원국이 공동으로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뉴욕시 내 공원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 커뮤니티 공원 구상안의 일환입니다. 공원재단장 공사는 녹색 지역 확대와 커뮤니티 자원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뉴욕시는 도시공원 재단장 공사에 총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린이 진통제로 사용되는 코데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소아협회는 19일 코데인을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했을 경우 호흡기 계통에 문제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3개 주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코데인은 어린이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고용 형태가 불안해진 영향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퇴직 이후에 대비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퇴직안정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노동 연령층에 속한 4천만 가구가 퇴직연금을 저축하지 못해 장래가 불안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소비업계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미 정부의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 대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매업 단체인 전미소매업연맹은 20일 페니 프리츠커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연중 가장 바쁜 시즌을 앞두고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운송 대란이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미소매업연맹은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이 제때에 운송되지 않으면 대체 운송 수단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며 특히 중소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물건을 압류할 수도 있어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의 경우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LA 총영사관에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속히 발급받는 데 필요한 새로운 영사관 아이디를 다음 달 4일부터 발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월 서류 미비자를 상대로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아이디를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LA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새로운 영사관 아이디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인정함으로써 한인 서류 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배우 송중기가 등장하는 한국관광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19일부터 7주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 45에서 46번가와 브로드웨이 사이에 있는 메리엇 마키스 호텔의 대형 전광판에 한국 관광 광고를 내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 영상에는 한류 스타 배우 송중기와 한식, 한국의 나이트 라이프 등이 소개됩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나와 계십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미하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먼 곳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이용수 할머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많이 피곤하시죠, 아직까지? 네, 좀 피곤합니다.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저희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그 미국 방문은 위안부 결의안 그 통과 그 기념 행사 때문에 어떻게 오신 건가요? 네. 그 9주년 기념이고 참 누가 할 수 없는 그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예.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한데 이것이 세계에 다 알려져가지고 있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9주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할머니들이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25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앉아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하는 걸 듣고도 이걸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는데 역사에서 한 증인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일본이 없애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혼다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데 그 도움 도우려고 하는 그 기색이 역력하게
보이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동포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모든 여러분들이 이번에 혼다 의원이 당첨이 되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 문제,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 혼다 의원이 재선되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혼다 의원을 당첨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 문제입니다. 저희들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혼다 의원이 안 되시면 저희들은 이 문제가 영영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일본이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하고 또 법적인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제가 확실한 거를 역사에서 한 증언을 보이기 위해서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다니는 것도 마다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다니고 이거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한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또 협상이라 하는 걸 한 적도 없고 또 그게 뭐 듣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협상이라 하면서 돈을 10억엔을 받아가지고 하여와 치유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협상이 없습니까? 뭐 협상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모르는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저는 미국에 와서 그런 걸 알리고 싶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리는 일입니다. 언제쯤이면 오늘 모신 이용수 할머니 얼굴에서 눈물이 아닌 웃음을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 이어집니다. 어젯밤 JFK 공항에서 일가족을 태운 리무진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포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55분경 선라이즈 고속도로에서 인근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했다. 64살의 남성 마이클 윈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게 다가가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리무진 운전자인 마이클 윈은 헬프마일을 더 달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안에는 뒷좌석에 22개월이 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이 탑승해 있어 마이클 윈의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윈이 공항 리무진 서비스 운전자로서 JFK 공항에서 이 가족 손님을 태우고 롱아일랜드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과 아동복지법 위반, 체포 불응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의 클라크에서는 한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여자를 추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클라크 시장인 보나 코르소는 어젯밤 7시 45분경 경찰이 출동해 이 남자를 발견하고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을 맞을 때까지 경찰에게 돌진하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용의자 이외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정이 지난 월요일 새벽 센트럴파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남성이 불시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뒤통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소유하고 있었던 휴대폰 3개를 뺏겼습니다. 이날 영상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포켓몬고 게임 유저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영상에는 센트럴파크
웨스트 59가와 센트럴 드라이브 인근에서 포켓몬고를 잡고 있던 43살의 남성 뒤로 한 남자가 다가오고 뒤에 다가온 남성이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남성의 뒤통수를 기습적으로 가격해 휴대폰을 뺏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시경은 포켓몬고 유저들에게 게임 시의 주변을 항상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인근 지중해에서 21일 수백 명이 탑승한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보안당국에 따르면 이날 난민선 한 척이 이집트 북부 카르프 엘셰이크 해안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날 사고로 지금까지 21명이 익사했고 1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국제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집트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를 떠나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간 난민과 이주민은 약 20만 6,4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서 6월 지중해에서 2,8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 그의 8년 재임 기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유엔 연설을 마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가 99%를 제어하는 세상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며 협력과 통합에 더 나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50개 나라가 함께 난민 36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서 별도의 난민 정상회의를 개최한 오바마 대통령은 참가국들로부터 지금까지보다 2배 많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난민 가족들이 면전에서 문을 닫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8만 5천 명의 난민을 받는 미국은 내년에는 11만 명까지 수용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가 3% 안팎의 저성장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21일 발표한 하반기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9%, 내년에는 3.2%가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발표한 OECD 세계 경제 전망 수치보다 모두 0.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3.1% 성장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교통부가 20일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교통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고장난 경우의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대책, 교통사고 시 탑승자 보호 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15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가 원격 피부 질환 치료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합니다. 20일 월그린스는 건강관리업체인 아이아그노시스의 포털 웹 MD 등과 손을 잡고 전날부터 미 전역 매장에서 온라인 피부과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가 최근 프리미엄 개솔린이 일반 레귤러와 차이가 없다며 프리미엄 개솔린을 주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AAA는 지난해 1,650만 명의 운전자들이 프리미엄에 연간 21억 달러 이상을 더 쓰고 있다며 연비나 가속력 향상, 배출가스 감소 등 차량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아이폰 7 한 대의 제조 원가가 225달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이폰 6S보다는 20%가 상승한 액수로 판매가 649달러에 35% 수준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IHS 마켓은 아이폰 7을 해체해본 결과 한 대를 만드는데 모두 224.80달러가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가을 날씨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아침 공기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기나 저녁 하늘은 청명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로 예측됩니다. 23일 금요일은 낮 동안 아주 맑고 화창하나 이른 저녁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잠시 내리다가 밤에 하늘이 다시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로 일교차 다소 크겠습니다. 24일 토요일은 아침에 다소 구름기나 오후부터는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25일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1도, 섭씨 22도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화씨 55도, 섭씨 13도로 쌀쌀한 가을밤 될 것으로 보여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공기는 맑지만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외출 시 얇은 겉옷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